신아메리카 드림 시간입니다. 오늘도 미국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산업과 종목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는 시간이죠. 신아메리카 드림 오늘도 하나금융투자 해외 주식 영업팀 김현숙 차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지난주에 이렇게 뒤돌아보니까 김현숙 차장이 저희 방송과 함께한 게 벌써 1년이 됐더라고요. 아,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1년 됐으니까 그동안 저희한테 제시해 주셨던 종목들을 한번 리뷰를 해보는 것도 좀 좋을 것 같아서 오늘 첫 번째로 그 리뷰해보는 시간을 가져볼 텐데 처음 나왔을 때 소개해 주셨던 그 종목을 볼 건가요? 예, 맞습니다. 네. 뭐 제가 사실 1년 전에 뭐 이 자리에서 처음으로 이제 말씀드렸던 종목이 뭐 지금 돌아보니까 뭐 참 종목이 뭐 지금도 흐름이 괜찮은 것 같아서 좀 리뷰를 해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이제 1년 전에 말씀드렸던 종목이 이제 델타 항공과 아메리칸 항공을 그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항공주가 이제 아무래도 지금도 좀 관심이 많은 이제 뭐 섹터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향후에 좀 이런 항공주들을 어떻게 좀 대응해 보면 좋을까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사실 물론 뭐 논란의 여지는 있을 수도 있겠지만 1년 전 이 시간에 여기서 항공주를 얘기하는 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었거든요. 용의 심장을 갖고 있지 않은 한 얘기하기 쉽지 않았었던 그런 종목이었었거든요. 물론 어떤 분들은 야 장기로 봤을 때 당연히 회복되지라고 하는 반면에 그때 항공사들은 이거 한 2, 3년 걸립니다 라고 계속 주장을 해왔었기 때문에 쉽게 얘기하기 좀 어려운 종목이 바로 항공주였었는데 지금 돌아보면 야 항공주 당연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도 1년 전 이 시점으로 돌아가 보면 항공주를 얘기하기 쉽지 않았었는데 그렇죠. 항공주 그럼 1년 만에 어떻게 됐을까요? 주가부터 볼까요? 예, 뭐 사실은 항공주 같은 경우에 작년에 이제 뭐 코로나 쇼크 이후에 뭐 워렌 버핏이 손절을 했다라고 하면서 또 화제가 되기도 했었고요. 그러니까요. 그때도 뭐 이 얘기를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제가 방송했을 때 델타 항공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작년 8월 14일 종가가 28.95달러. 그리고 작년에 사실 최고가는 62.48달러였거든요. 코로나 쇼크 전에. 델타 에어라인을 한번 열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그리고 뭐 델타도 말씀드리면 될 것 같은데 이제 뭐 델타는 현재는 한 40달러 정도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뭐 그때 대비해서는 한 36.5% 정도 상승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메리칸 항공도 마찬가지고 작년 8월 14일 종가 13.33달러. 작년 최고가는 30.78달러였는데 현재는 한 20달러 정도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뭐 요거는 이제 작년 1년 만에 한 52% 정도 상승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S&P 500 지수는 이 기간 동안 33% 정도 상승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다들 아시겠지만 먼저 두 기업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뭐 대형 항공사고요. 그 중에서도 여객기 수송 위주의 이제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화물이 아니라요. 예, 화물은 이제 거의 안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매출의 90% 이상이 여객기 수송 부문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조금 안 좋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예, 그래서 뭐 현재 시가총액으로 보면은 아직도 뭐 델타 항공이 30조 그리고 아메리칸 항공이 15조 원 정도 하고 있는데요. 뭐 이 항공사 주가 흐름에 있어서 사실 코로나 때 가장 중요했던 게 이제 미국 교통안전청에서 발표하는 TSA. 항공기 탑승 자수고요. 이거 뭐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었지만 뭐 구글에서 이제 TSA 트래블 넘버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요거를 이제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 찾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2019년부터 3년간의 이제 추이를 이렇게 좀 계속해서 비교해서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재작년 이제 코로나 이전인 2019년 8월 14일 기준으로는 하루에 262만 명 정도가 탑승을 했었는데 작년 8월 14일에는 78만 명 정도 탑승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뭐 코로나가 한창 안 좋았던 3월이나 4월에는 뭐 10만 명 이하로 탑승을 했었기 때문에 뭐 당연히 이제 매출이 90% 이상 하락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에 따라서 좀 조정을 받았었다. 그래서 이제 매출은 작년 2분기에 아메리칸 항공이 마이너스 89%, 델타 항공이 마이너스 94%의 매출 감소를 기록하면서 뭐 결국은 이제 그때 시점이 거의 최저점이 아니었느냐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야기를 더 진행하기에 앞서서 그러면 이제 항공주의 경우에는 지금 상황에서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어떠신가요? 예, 뭐 지금도 사실은 계속적으로 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런 여러 가지 추이를 보면서 조금 분할 매수 관점으로 계속 이제 매수를 해 나가는 게 조금 맞지 않나 그렇게 이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팬데믹 상황 때문에 만약에 화물 항공이라도 있었다면 그때 우리가 온라인으로 얼마나 주문을 많이 했습니까? 화물 항공으로 이제 수익이라도 좀 있었을 텐데 이게 델타 항공이나 아메리칸 에어라인 모두 화물 항공은 거의 없고 대부분 여객 수송에 있다 보니까 사람들 거의 움직이지 않았었고 실적에 엄청난 타격을 입어왔었는데 사실 이런 항공사들은 당연히 이제 그 회복되는 국면에서
더 큰 회복을 위해서 여러 가지 네네. 준비를 하고 있을 것 같거든요. 네네. 어떤 걸 하고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항공주를 보면서 이제 가장 먼저 봐야 될 게 아무래도 방금 말씀드렸던 이 항공기 탑승자 수 추이고요. 그때도 네. 제가 100만 명 정도를 넘는 게 주가 변곡의 기준이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네. 그게 이제 작년 11월, 12월부터 이제 맞아요. 100만 명이 좀 넘었고, 올해 한 2월 이후부터, 그러니까 3월 이후부터는 한 번도 100만 명 이하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네. 그만큼 이제 항공기를 이용하는 이용자 수가 늘어나고는 있는데, 그럼 뭐 어떤 게 늘어나느냐라고 봤을 때, 현재는 이제 그 여행용 수요가 거의 항공기 수요 증가를 이끌고 있다라고 네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비즈니스를 위한 항공기 이용이 조금 더 이제 항공사 입장에서는 좋은 이제 뭐 매출이 될 텐데, 그럼요. 뭐 그게 이제 사실은 뭐 최근에 기업들이 재택근무라든지 화상회의 같은 게 일반화가 되면서 이런 이제 여행 수요, 그러니까 비즈니스 트립 수요가 많이 줄었고요. 네네. 반면에 이제 여행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좀 1년 동안 굉장히 조금 뭐 이렇게 아무래도 못 가다가 좀 이런 게 풀리면서 미국 내에서 이동하는 수요가 굉장히 많아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러면서 수혜를 받는 게 저가 항공사들, 네. 이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고요. 아하. 예, 비즈니스 트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실은 뭐 대형 항공사를 이용해서 많이들 하시지만 네. 여행 수요는 사실은 개인들이 좀 싼 항공권을 찾아서 많이 가시잖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그 저가 항공사들이 좋을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이제 사우스웨스트라든지 제트블루 같은 저가 항공사들은 이미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가격을 회복을 했습니다. 네. 예, 근데 이제 대형사들은 아직까지 회복을 못 하고 있는 거죠. 이런 이유들 때문에. 그래서 또 이제 이 대형사들이 국제선 노선도 보유를 하고 있다 네네. 보니까 국제선 같은 경우에는 아직 이제 풀리지가 않아서 그렇죠. 그것 때문에 이제 이 두 가지 요인이 가장 주가를 누르고 있는 요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좀 더 고려를 해본다면 저비용 항공사가 나을까 아니면 대형 항공사가 나을까? 사실 저는 이제 당장은 아니더라도 이제 국경이 조금씩 열리고 있는 분위기니까 지금부터는 오히려 저비용보다는 대형이 낫겠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렇죠. 이제 아무래도 이제 저비용 항공사 같은 경우에는 여행용 개인 수요들 네네. 위주다 보니까 사실 지금 여름 휴가철도 끝나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부터는 조금 아무래도 예, 좀 뭐 흐름이 좀 안 좋을 것으로 좀 보여지고요. 뭐 최근에 이제 사실은 백신 접종이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뭐 변이 바이러스 출현하면서 약간 지금 뭐 리스크 요인이 되면서 타격을 받고 있지만 네네. 이런 것들이 점점 풀려 나간다면은 분명히 뭐 지금보다는 주가 수준은 점점 올라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게 최근에 미국 주요 항공사들 뭐 델타라든지 아메리칸이라든지 뭐 이런 항공사들이 뭐 조금 이제 달라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네. 이제 휴가철 노선들이 많이 축소가 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비즈니스 여행 노선이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아하. 그런 것들이 이제 조금씩 최근에 이제 당일 예약이 증가를 하고 있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짐이 없이 당일날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여행이라면 아무래도 좀 비즈니스 트립들이 비즈니스죠. 네. 예, 많다 보니까 여기에 맞춰서 조금 앞으로를 내다보고서 좀 전략적으로 좀 결정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공사들은 어쨌든 2022년 여름 정도를 이제 회복기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까지 사실은 뭐 완전한 회복은 어렵고 국경들이 조금 닫혀 있기 때문에 이게 네. 순차적으로 열려가면서 내년 여름 정도를 보면 될 것 같은데 뭐 그 동안에는 사실은 이런 이제 저가 항공사들하고 경쟁을 하면서 네. 잘 버티는 수밖에 없다. 예, 그래서 여러 가지 비용 절감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최근에 뭐 작년부터 채권 발행도 많이 했고 정부 보조금도 많이 받으면서 현금 자체는 어느 정도 이제 쌓아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네네. 이 현금을 가지고 좀 최소한으로 활용하면서 조금씩 늘어나는 이제 항공기 탑승 수요를 네네. 조금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 더 어려움에서 돌파하기 위해서 비용을 줄이려는 노력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항공사들이 이 파일럿들을 어떻게 좀 조정을 해가면서 비용을 줄이려고 하고 있어요, 요즘에? 네, 이제 어쨌든 작년에 노선 자체가 많이 없어지다 보니까 네. 뭐 파일럿들을 대량 해고하는 상황도 많았는데, 근데 사실은 이 파일럿 문제가 미국에서 굉장히 좀 심각하다라고 합니다. 네. 지금 향후 10년 동안 전체 항공사의 한 40% 정도가 넘는 2만 5천 명 이상이 퇴직을 할 예정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동안 이제 했던 분들이 점점 이제 나이를 먹으면서 그렇죠. 퇴직 시기가 된 거죠. 그러면서 사실은 뭐 델타 같은 경우에도 10년 동안 전체 44%, 아메리칸 항공도 전체 56%가 퇴직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네. 그러면서 사실 최근에 항공사들의 변화 중에 하나가 대형 항공기를 많이 도입을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 뭐 그 보잉에게 대형 항공기를 뭐 수주하는 이런 이유도 네. 사실 여기에 조금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서 이제 대형 항공기를 도입하면은 전반적으로 파일럿도 좀 줄이면서 이제 비용도 절감할 수 있는 이제 그런 효과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지금 이제 항공사들이 정상화가 되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최근에 실적 보면은 이제 델타 항공이
이제 코로나 이전인 2019년 4분기 이후에 6분기 만에 흑자를 기록을 했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아메리칸 항공도 흑자를 기록을 하긴 했는데 순이익 측면에서는 이 델타 항공이 6억 5,200만 달러의 순이익을 기록한 반면에 아메리칸 항공은 1,900만 달러의 순이익, 얼마 안 되는 순이익, 겨우 네네. 이제 넘는 걸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 기업의 가장 큰 차이라고 한다면 사실은 부채의 보유 수준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델타 같은 경우에는 작년 3분기에 한 400억 달러까지 부채를 늘렸다가 조금 갚았어요. 네네. 근데 이제 아메리칸 항공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부채를 늘리고 있으면서 부채에 대한 비용 같은 것이 좀 반영이 되면서 이제 순이익이 이제 들어섰지만 조금 양쪽의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자 이렇게 그 다양한 이야기를 해주셨거든요. 항공업종에 투자하고 계시는 분들을 포함해서 그리고 네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지금이라도 나 항공업종에 한번 들어가 보고 싶다. 네. 이런 분들을 위해서 포인트를 좀 짚어주시면요. 예, 그러니까 뭐 결국은 이제 항공사들이 예전 수요를 언젠가는 회복을 할 거고요. 그게 이제 항공사들이 2020년 여름으로 보고 있지만 더 늦어질 수도 있는 거고 빨라질 수 있는 건데 제가 오늘 여러 가지 리스크 요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리스크 요인 때문에 사실은 주가가 흔들릴 수밖에 없거든요. 거기에 이제 최근에 유가 움직임도 조금 심상치 않으면서 유가가 오르면 이제 그거에 따라 영향도 받으니까 네. 이런 리스크 요인들 때문에 주가가 조금 이제 뭐 영향을 받아서 하락을 하는 그런 시기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이런 기업들을 분할 매수하기에는 네. 제일 좋은 이제 시기가 아닌가 그렇게 판단이 들고요. 그렇게 조금 시장을 대응해 나가면서 조금씩 주식을 사 모으시는 게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1년 전 이 자리에서 정말 용기 있게 저희가 소개해드렸던 항공주 한번 리뷰를 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하나금융투자 해외주식 영업팀 김현수 차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저희 굿모닝 글로벌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어지는 출발 성공 투자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같은 시간에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